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출장 가기 하루 전입니다. 운동하고 항상 제가 하루 전에 이런저런 차 내일 출장 갈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짐들도 챙기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김에 미리 내일 볼 차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프리뷰. 내일 볼 차는 고객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의뢰주신 고객님도 저하고는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2018년 11월에 출고된 New QM3 RE 파노라믹 에디션입니다. 파노라믹 에디션이라고 해서 파노라마 썬룸이 적용되어 있는 차고 주행거리는 62,190km입니다. 판매 가격은 1,18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면 운전석 앞엔 다 교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히 이력은 없고 음악 소리가 큰 차가 들어오네요.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능 점검상 특히 이력은 없고 차량 입고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소유자 변경은 보험 이력은 소유자 변경 1회, 보험 이력은 1회에 290만원 있습니다. 이 보험 이력을 보면 부품이 190만원이거든요. 공임이 27만원 밖에 안 돼요. 도상이 64만원. 그러니까 부품이 펜다 하나 치고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버, 라이트, 펜다 이런 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조등도 2개 쌍으로 갈았으면 이 정도가 충분히 나옵니다.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보면 좀 비싼 건 맞지만 이게 르노차, 특히 QM3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신조차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볼 때 크게 이색은 없는데 분명히 운전석 펜다하고 앞도어하고는 이색이 보입니다. 확실히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개인적으로 QM3 저희 아파트에 똑같은 차 있거든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New QM3 어떤 상태인지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붕붕거리는 차들이 많이 들어오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날이 밝았네요. 아침에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커피 쏟았고 여기 바닥에 방금 커피 쏟았고 지금은 4월 말이거든요. 갑자기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반바지 입었죠. 어제는 대략 30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엄청 더워요 지금. 그래서 반바지를 원래 청바지 긴 바지 입고 나왔다가 너무 더운 겁니다. 그래 들어가서 그냥 반바지 돌아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편하게 입고 다니는 이유는 사실 저는 누구를 만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볼 때 이렇게 사실상 제가 노가다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냥 구독자인데 머플러 소음기 변경 이렇게 돼 있으면 튜닝 된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없이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는데 아니 그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등록증도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거 등등 전후 맥락을 또 알아야 어떻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등록증상에 적혀 있다면 그건 정확한 용어로는 구조 변경이 되었다, 소음기 구조 변경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1+1 커피도 샀고 또 고객님께서 원래 제가 지금 시간이 9시 한 15분 정도 됐거든요. 원래 이 시간에 가려고 한 게 1시간 빨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고객님께서 차가 수리가 있으니까 좀 찝찝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다가 뭐 천천히 생각하시고 9시까지만 답을 다 주십시오. 그래야 뭐 제가 그 시간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 보기로 했던 차를 보자라고 결정이 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QM3는 저도 사실 업무용으로 한번 타볼까라고 언제부턴가 고민을 했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감이 있는 차라는 얘기죠. 왜 호감이 있느냐? 저는 자동차를 핸들링이 안 좋은 차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성향상 맞아요. 일단 차가 핸들링이 좋다는 얘기는 차가 무겁지 않으면서 크지 않고 뭐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차의 움직임, 뭐 서스펜션의 설계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추구하는 목적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차가 이제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는 경쾌한 움직임을 가진 차를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럴 때 제가 빨리 가드려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QM3 이런 카테고리의 차를 좋아하고, 그 카테고리에서 QM3는 유럽 판매량이 어마어마하죠.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그먼트 1등이에요 아마 르노 캡처가. 그래서 1등, 호등, 2등 아무리 떨어져도 3등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세그먼트 강자죠. 저 앞에 버스 매연이 막 관광버스가 여러 대 가시는 거 보면 어디 단체로 어디 관광 가시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저런 관광도, 저 관광 산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골프, 폭스바겐 골프, 그 다음에 르노 캡처, 이런 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유럽에서 인증된 공인된 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르노 코리아에서 저 우리나라에서 팔아보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다지 좋아하는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벌려면 마이너 감성을 쫓아가면 안 되죠. 대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르노 캡처, 르노 QM3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동글동글하다. 그 다음에 연비가 좋다. 그 다음 DCT 때문에 좀 꿀렁거린다. 뭐 르노 디젤이니까 시끄럽다. 뭐 이런 첫인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저도 이제 르노 QM3, 특히나 뉴 QM3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디젤이니까 이제 그걸 인지하고 타고 다니면 생각보단 조용하네, 진동도 그렇게 많지 않네 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타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양산으로 가는 게 아니지, 저 북부산으로 가야죠. 그래서 타보면 생각보다 꽤 차가 괜찮은데, 그 다음에 90마력 타보면 부족하지 않네. 연비는 정말 잘 나온다. 이런 인상을 누구나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르노 QM3가 좀 좋게 보이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뭔가 찾아보고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확실한 결과물을 내어낸다는 점이 가장 좋아 보이는 점입니다. 소형 컴팩트 SUV이지 않습니까?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깡통차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옵션 아무것도 없는 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리비 비싼 차, 작업성이 떨어지는 차,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차를 선택함에 있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차는 피해야 된다, 그것에는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황사, 송화가루,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그냥 막 여기저기 어디서나 부연 하늘, 부연 공기, 그 다음에 그런 먼지들 바닥에 길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와, 더워지는데요. 에어컨 틀어야 되겠다. 오, 이제 여름이구나. 이제 여름이군요. 이제 곧 5월이니까 뭐 보통 5월부터 여름이었으니까 덥네요. 특히나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비 좋고 실속 있게 탈 수 있는 차가 뭐냐 하면 저는 QM3가 생각이 나고 QM3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르노 부품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QM3 부품 청구는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다, 차가 큰 고장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차의 기본적인 내구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차가 이제 TCU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TCU 이슈는 한 번은 많이 오래 타다 보면 한 번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TCU 부품이 대략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부품 수급이 잘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는 많던데,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션 자체라기보다는 TCU니까 컴퓨터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결국 뭔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전자 기판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차를 탐에 있어가지고 차의 라이프 사이클을 수명을 다해가면서 고장이 나는 걸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구 이슈, 설계 미스, 품질 이슈가 맞는 거죠. 사실상 저 정도 되면 리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고, 왜 그럼 저런 게 차가 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쌓이면 문제가 될까?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뭐 오염에 의해서 어떤 성능 저하 혹은 기능 상실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동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차가 진동을 안 받는 차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요. TCU가 닛산 부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QM5는 닛산 부품이 들어갔었거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또 쓰러졌네.
이제는 안 세울랍니다. 차들이 많네요. 아유 진짜. 이제 대동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어제 판매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차 조금 늦게 나오실 수 있다고 그냥 차 키 넣어 놓을 테니까 차 알아서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이시던데. 아무튼 뭐 여기는 정상 차단되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BH를 봤었고, 여기 차 보기 진짜 좋은 환경이죠.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빨리 가? 뭐 어떻게 빨리. 의사결정을 빨리 안 해주셨어 저 차가. 저는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매연이 뿜뿜 하지? 어우 장난 아니네. 저는 여기서 부산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많네요. 차도 많고. 저번에 여기 갈 때 기장 방면으로 갈까요? 창원 방면으로 차들이 갈까요? 대부분 이쪽 기장 방면으로 가시셨잖아요. 오늘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장 방면으로 뭐 해운대 뭐 저쪽 울산 이쪽으로 대부분 넘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여기서 창원 가는 차들이 거의 없구나. 하기야 이 줄기, 그러니까 저 중앙고속도로의 끝에는 부산 북구 쪽인데, 거기서 뭐 창원은 남해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이쪽으로 올 일이 없지. 네, 여기서 32km 더 가면 됩니다. 네, 여기는 부산 포항고속도로 올렸고, 저는 이제 장안 톨게이트로 내립니다. 장안시 내리면 더 고개 넘어가면 차고지죠. 그래서 다 왔습니다. 진짜 예상대로 딱 10시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차가 큰 문제는 없어야 될 텐데. 도착했습니다. 여기 좌회전 신호가, 그분 신호등이 좀 이상하네요. 저게 원래 부산 오토필드였는데 경동 오토필드로 바뀐 것 같은데, 주인이 바뀌었나? 명의가 넘어갔을 수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네요. 주인이 바뀐 것 같네. 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6층이라고 합니다. 네.
도착을 했고, 왼쪽 오른쪽 어딜까요? 일단 아무 때나 들어가 보자.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차 남바를 다시 한번 보고요. 찾아봐야지. 보자. 이쪽에 있을라나. 차가 앞으로 안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여기 아니네. 저 건너편인가 봐요. 이게 어떤 층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고 어떤 층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러네. 트위지가 안 돼 있네. 차를 좀 대고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379. 여기는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기 좋네.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대놓고 딱 좋네 그냥.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차를 좀 빼서 여기로 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진오일 먼저 찍어 보려고 보닛을 열었는데 보면 풀었죠. 누가 봐도 여기 보면 그 와샤가 움직인 흔적이 있고, 그죠? 풀었죠. 그 다음에 라벨이 없어요. 라벨 없죠. 풀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교환이라고 체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네, 복귀합니다. 카메라 차 내려놓고 차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했고, 일단은 이 차는 안 하시기로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고객님께서 저 앞쪽 앞펜다 사고라 좀 그 부분이 민감하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앞쪽 사고를 민감해 하죠. 앞쪽 사고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력이 290만원 있어가지고, 근데 290만원 저 정도 나와요. 앞펜다 항상 교환 체크되어 있는 부위만 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환 체크되어 있는 부위에 인근에 있는 부분을, 부품들을 교환하거나, 예를 들어서 범퍼, 저 차 같은 경우는 부품값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전조등 교환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보닛이에요. 보닛이 일반적으로 이제 성능 점검장의 의견 입장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하지만 일반 대중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닛이 교환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고차 어떤 성능 점검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주관적인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누가 틀렸다 누가 맞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뭐 저 성능 점검 사장님의 의견도 존중해요. 하지만 자, 그렇다면 보닛이 교환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을 못 하겠어요. 저는 교환이라고 봐요. 저 차가
보닛이 뭐 교환이라고 보는 데는 교환이 아니다, 교환이다, 교환 아니다는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라고 봐요. 고객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자 나중에 차를 팔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 차가 교환이 아니네요, 아닐 것 같아요, 다 교환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펜다 그 다음 보닛 교환이라고 한다면 이게 또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 차가 아주 저렴한 차는 아니잖아요. UQM3 뭐 조금 더 싸게 UQM3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돈 100만원 보태면 또 무사고차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민감하게 보는 보닛 아펜다 교환은 나중에 차를 팔 때도 아주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는 저라면 구매하지 않을 거고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가 아직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고 또 사고 부위나 수리의 상태를 봤을 때 차를 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막 큰 충격을 받았거나 하체 부품을 교환했거나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차를 보니까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다만 상품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제가 막혔나? 저번에 갔을 때 제가 막혔는데 뚫려 있나? 이렇게 보닛을 교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또 이 차 갖고 있는 아주 큰 민감한 약점이 될 수 있다. 저 막혔네. 진짜 아닌가? 아 놀래라.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화부터 버럭 내서 제 성격이 좀 급합니다. 전문 용어로 졸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구매하시겠냐고요. 딱 처음에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 이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매하시겠습니까? 저 차가 1100만원이 넘는 차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더 보태면 무사고차 삽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주행거리도 6만 킬로예요. 주행거리 더 짧은 차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 차가 만약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하였으면 구매할 것 같아요. 저도. 아무튼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객님의 의견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카메라를 차에 거기 놓고 온 거 아니겠지. 내려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장안 톨게이트에서 인사드리고,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죄송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